안녕하세요. 함께 공감하며 성장하는 방송 라라의 힐링 공감 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공감하고 성장하고 있는 게스트 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현님. 아니, 정현님이 지난 3화 촬영하는데 목소리 작게 내려고 우리 밤에 듣고 계신 분들 정현님 울림통에 놀라실까봐 놀라시면 안 되니까. 조근조근 얘기하는데 제가 촬영하는데 웃겨서 너무 웃음을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우리 4부에서는 조금 어떻게 편하게 해보실까요? 근데 조금 고민되긴 하네요. 또 불편하실까봐 목소리가 울려서. 우리 다 각자의 고유한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듣기 좋은 목소리잖아요. 그래요? 정현님의 목소리가 되게 듣기 좋은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정현님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참 그렇다. 마이크 채워놓고 크게 내지 마라. 네. 너답게 내라 이러고 있다. 그죠? 일단 조금 내볼 테니 혹시라도 목소리가 너무 좀 그렇다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절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울림통이 좋은 걸 어쩝니까? 그죠? 저는 또 원래 작으니까 또 이게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쉽게 됐네요. 어쨌건 1부에 이어서 저희는 2부 녹화 중이고요. 1부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이야기 너무 궁금한데 또 나중에 볼게요. 궁금한 이야기들 댓글 남겨주세요. 1부 복습하고 시작해볼까요? 네. 청취자분들은 한 주 지나셨을 테니까 한번 복습해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경험과 정보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물질적 만족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메신저이고 그렇게 우리가 메신저로 사는 게 너무나 가슴 뛰고 멋진 삶이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3가지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이어서 이제 2부에서는 인프피 접니다. 우리들입니다. 접니다. 지금 밖에 계신 저희 남편까지 인프피색인데 제가 찾아본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러 자료 중에 어떤 것에서는 이제 가장 가난한 유형 MBTI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가난한 유형이 인프피였고 거기 이제 이웃해서 가난한 유형들이 15위 ISFP, 14위 INTP, 13위 INFJ까지가 이제 제 주변인들이거든요. 그게 참 신기해요. 네. 모아보면 다 이런 분들. 민감하시고 되게 상냥하시고 창조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분들 모아놓으면 한 50% 이상은 인프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인프피 천국에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가장 가난한 유형들이 이제 이웃한 유형들인 거죠.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가난한 건 아니겠죠. 인프피로 돈이 많으신 분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수입이 낮은 경향들이 있는 유형들이 우리가 왜 가난한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가난한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구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통계로 수치로 딱 나와 있는 자료 중에 I보다는 E가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리고 N보다는 S가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정말 수치로 이렇게 딱 얼마 차이 난다. 그리고 F보다는 T가 많이 버는 성향이 있고 P보다는 J가 돈을 더 많이 벌더라고요. 이걸 합쳐놓으면 인프피죠. 그리고 어쨌건 저는 어떤 성향이든 가장 돈을 덜 버는 유형에 속했고 거기다 또 하나 더 한국의 부자 중에 인프피가 없더라고요. 이건 좀 충격적인 와, 신기하다. 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연예인 중에 인프피 많아요. 네. 아이유도 인프피일걸요? 맞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프피들이 많은데 장나라 씨도 인프피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들은 다 기부를 하겠더라고요. 다 퍼줘, 다. 인프피들은 돈 생기면 퍼줄 사람들이잖아요. 막 건물 사고 막 돈 벌리고 하는 게 아니라 통큰 기부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또 그렇게 부자는 아닌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우리가 메신저가 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인프피들은 아마 저처럼 이 백만장자 메신저 책을 읽으면 되게 가슴이 뛸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버는 거니까요. 지난주에 또 얘기했던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메신저로 아주 돈도 엄청 많이 벌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동기부여를 하고 계신 뭐 토니 로빈스, 스티븐 코비, 팀 페리스, 뭐 오프라 윈프리 이런 분들이 어떻게 메신저가 되었나,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나에 대해서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또 너무 이 책은 약간 일목요연해요. 정말 컴팩트하게 설명을 되게 잘하거든요. 딱 4가지를 짚어줬죠. 어떻게 하면 우리 백만장자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일단 시작한 다음. 두 번째, 전문 지식을 더욱 쌓고. 세 번째, 자신의 메시지를 상품화하고 홍보하는 법을 배우고. 마지막 4번째,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을 찾아 나갔던 것이다. 간단하죠?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던가요? 이것만 하면 우리는 누구나 백만장자 메신저가 와.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 인프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음. 일단 시작하고 전문 지식을 쌓고 음. 내 메시지를 상품화하고 홍보하는 법을 배우고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책대로만 하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쉽지 않아.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왜 못하는지를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일단 시작한 다음이죠. 시작이 너무 어려워요. 일단 시작을 못하죠. 네, 생각이 너무 많아요. 걱정도 많고 음. 두려움도 많고 또 부족하다는 생각,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 생각도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이 인프피 계열들, 인프피 이웃들, 우리 민감하고 창조적인 분들이라고 퉁칠게요. 이분들의 특징이 감각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보이는 게 너무 많고 뭐랄까 수준이 높은 거예요. 맞아요. 뭘 봐도 이제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영상의 아름다움, 어떤 각도, 얼굴을 뭐 주변 조명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보는 눈이 높아서 시작하기도 막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시작은 그지같이 해야 되거든요. 정현님 유튜브 처음 시작 어떠셨어요? 그지 같았죠. 자, 어떻게 그지 같았는지 우리 배틀부터 봅시다. 좋은데요? 네네. 우선은 어떠셨어요? 카메라와 제 얼굴과의 간격이 한 네.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부담스럽게 찍었고요. 네. 화장도 안 했어요. 오, 약간 영광. 너무 각 차리고 하면은 너무 못 찍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작 못할까봐. 네. 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약간 한탄하듯이 떠들을 제꼈거든요. 네. 보내고 나서 제가 그 영상을 못 봤어요. 못 보겠어. 못 봤는데 네. 최근에 저의 수업을 참여해주신 분이 그 첫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 수업까지 워크숍을 오신 거야. 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그지 같았는데 그걸 보셨다고? 일단 시작을 하면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시작이 돼요. 저도 시작이 또 어마어마했죠. 저는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제가 또 하얀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촬영할 때 옷 색깔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하나도 없을 때였던 거죠.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하얀 공간에서 전에 있던 하얀 벽도 바닥도 하얀 공간에서 새하얀 옷을 입고 또 조명을 또 열심히 친 거죠. 예쁘게 찍으려고. 얼굴이 다 날라가 동동동동 뜬 거예요. 뭐 눈, 코, 입도 없어졌어요. 눈도 잠깐 보이고 코는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찍었는데 밑에 댓글에 reptilian인 줄? 이렇게 누가 쓴 거예요. 몰라. reptilian이 뭔지 몰라. 찾아봤더니 외계인이더라고요. 너무해. 내가 외계인처럼 보였구나. 이런 첫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죠. 유튜브에. 남아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시작은 못해야 돼요. 망하는 거고 잘 못하는 맞아요. 거고 김미경 강사님이 해준 얘기 제가 가슴에 품고 산 얘기 있거든요. 첫 번째 안 망했다? 두 번째 망한다. 어차피 망하는 건데 지금 망할래? 다음에 망할래? 지금 망해야겠구나. 지금 망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냥 망한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죠. 맞아요. 잘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초라하게 시작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 때문에 시작이 너무 어렵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쌓고인데 저는 이건 좀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민감하고 창조적인 분들이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죠? 내적 지식을 쌓는 거 되게 좋아하고 끊임없이 뭘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전문 지식 쌓는 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문제는 공부의 양이 아니에요. 자신감이에요. 전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계속 배우는 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일단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증을 따야겠다. 근데 자격증을 따잖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정현님 이거 따봐서 아시죠?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공부를 했던 것 뿐이죠. 그러면 자격증을 땄는데도 아직 부족하니까 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보이지 않아요? 내 부족함이 잘 보이고 연관 학문들이 보이고 어디를 더 공부해야 될지가 보이기 때문에 더 두려워져요. 내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공부를 계속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전문 지식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그룹에 대해서는. 세 번째는 이거 어렵죠. 자신의 메시지를 상품화하고 홍보하는 법을 배우고 이거 뭐 저한테는 정말 어떻게 해도 멍청한 영역? 멍청미가 넘치는 영역? 해도 모르겠고 배워도 못하겠고 알아도 못하겠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와 비슷하신 분들은 다 상품화하는 거, 홍보하는 거, 그리고 돈을 받는 거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하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아이디어가 풍부해요. 라라님 저는 이런 수업을 하고 싶어요. 이런 모임을 열고 싶어요. 이거 하면 너무 재밌겠어요. 진짜 막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저도 막 너무 신나요. 근데 돈 받을 생각을 하면 이제 침울해지죠.
이걸 돈을 받고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면 좀 침울해지죠. 벌써 음. 무거워지고 무섭기도 하고 돈 얘기 꺼내기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상품 홍보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저의 경우에도 많이 울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밤새 운 적도 있어요. 너무 무능력하고 너무 음. 무기력한 거예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리고 배우면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모르겠어. 배우는데 모르겠어. 들어도 모르겠고 안 되더라고요. 정혜님은 좀 어떠셨어요? 너무 못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 근데 이거를 남들에게 들리게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 열정만 너무 가득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 얘기만 막 해. 이거 왜 좋은 줄 아세요? 이렇게. 맞아요. 그게 근데 아닌데. 들리지 않죠. 네.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상대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냐인데 제가 할 말만 가득 돼 있고 상대가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어떻게 해야 잘 들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에이 알아줘! 그러고 망했어요. 네, 저는 정말 정현님의 곱하기 최소 5 이상 정현님 1년을 고생했다면 저는 5년을 뻘짓을 했죠. 그 뻘짓을. 그냥 내 마음만 가득해. 알아달라고! 이건 내가 잘 설명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좋은 거야. 맞아. 딱 그거였어요. 저도. 그리고서는 사람들 신청을 안 하면 막 속상해. 이거 진짜 좋은데 왜 안 알아주지?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왜 안 알아주냐면 내가 말을 안 해줬거든요. 이게 왜 좋은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지만 좋다니까? 네, 이랬다니까요. 진짜. 아휴. 그리고 네 번째도 만만치 않아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라. 이게 어찌저찌 1, 2, 3을 했어. 근데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과정에 딱 도착하면 무서워요. 그걸 너무 원했잖아. 막 구독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나에게 수업을 요청하고 수업에 신청자가 많아지길 원했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제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극악한 두려움이에요. 도망치고 싶다. 아니 제 수업에 많이 오지 않아요. 많이 와야 열몇 명이고 뭐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야 3, 40명인데도 그게 무서워. 사람이 많이 오면 너무 무섭고 실수할 것 같고 또 더 만족시켜주지 못할까 봐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정희님도 그런 평가들 내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했을 때 오는 평가들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유튜브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데 네, 유튜브 이런 영상을 올리면 이런 댓글만 달리겠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상상 초월의 댓글이 달리죠. 이런 댓글이 달려? 라는 거를 처음 경험하고서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못 올릴 뻔한 적도 많거든요. 아니 저도 조회수가 100, 200 나올 때는 아무도 악플을 안 달더라고요. 왜냐면 본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악플도 안 달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영상이 떡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매운맛 악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원초적인 인신공격, 못생겼다. 뭐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네. 뭐 미친년. 이런 걸 듣고 나서 제가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또 어떤 욕이 달렸을까 무서워서 댓글을 못 보겠고 막 벌벌 떤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그 영상 비공개해놨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의 유튜브가 성장하다가 멈췄어요. 제가 비공개를 해놓는 바람에. 저도 너무 충격받고 무서웠고 사실은 유튜브를 다시 할 용기가 안 났었어요. 그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말에도 상처가 되게 크게 받고 오래가는 우리에게 이 무차별적 비난이 어디서 쏟아질지 모르는 내 얘기를 공개했을 때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약간 내가 모르는 곳에서 누가 칼을 들고 기다리는 느낌. 네, 어디서 돌이 날아올지 모른다라고 제가 언젠가 일기 쓴 적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겠어서 너무 무섭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메시지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고 영감을 주고는 싶은데 그렇게 내가 가진 경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우리는 이걸 해야 해요. 이 네 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가 일단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엉성하게 시작한다. 엉성하게. 그냥 망한 거다 생각하고 일단 시작하기. 영상 아무도 안 볼 것이다 예상하고 올리기. 어차피 블로그 글 써봤자 나밖에 안 읽는다 생각하고 글 쓰기. 그쵸.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감하고 창조적인 분들 중에 또 예술을 좋아하거나 예술가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술가가 업이 아니시더라도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영상 하나 만드는데 예술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작품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하나 만드는데 예술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줄간격, 그 어조사 하나, 그 이모티콘 하나 이런 거에 정성을 들여서 아름답게 하다 보면 못한다. 이게 저는 우리 그룹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은 엄청난 강점이거든요. 예술의 경지를 끌어올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주 감각적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메신저 사업을 하려면 사업은 항상 하다가 고쳐야 되거든요. 완성하고 내놓는 예술작품이 아니라 그냥 하다가
욕 먹으면 고치고, 응? 이게 잘 작동 안 하네? 그럼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되게 예술한다는 거. 그런 어떤 본능이 있고 그 아름다움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저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잘하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부담돼서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만큼 나왔다고? 그럼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 다음에도 거야? 매번 이렇게 해야 돼. 네. 지쳐서 못해요. 네. 어차피 끝까지 못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목표를 아주 낮게 잡고 그냥 아예 망하겠다 생각하고 실패 100번 무조건 한다. 그렇죠. 성공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전 정말 성공 중요하다고 금지. 생각해요. 성공 금지. 그래서 제가 사업가라는 걸 알고 나서 되게 노력했던 부분이 사업가는 가설을 세운 다음 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제안에 오케이를 할까? 반응이 있을까? 없으면 가설 검증. 아니구나. 이 제안은 사람들에게 흥미롭지 않구나. 그럼 다시 이제 뭐 예를 들면 상세 페이지를 고치거나 이런 콘텐츠를 생산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반응이 있구나. 그럼 얘는 유효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가설 검증과 가설을 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하기 전에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검증만 했군요.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고민 많아서. 검증을 안 하고 나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이 팟캐스트도 망할 수 있다. 정현님한테도 얘기했어요. 10번만 해보자. 망할 수도 있다. 해보고 검증하자. 과연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으면 그때 생각하자. 이제 안 들었으니까 그럼 듣게 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보자.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다로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저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왜냐면 저도 자꾸만 예술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편집하다 보면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구도가 좀 더 아름답게, 뭔가 영상미도 더 있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에게 먼저 피드백이 듣지 않는 이상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자. 맞아요. 그거예요. 확인해보자. 그 말. 맞아요. 누군가가 아니면 말해줄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게 무서워서 그렇긴 하죠. 막는 건데 그걸 들어야죠. 듣고 개선하자. 생각보다 해보잖아요. 좀 우리가 기본 이상 해요. 되게 감각이 좋기 때문에 다 잘해요. 웬만하면. 생각보다 욕 안 먹어요. 진짜 웬만하면 칭찬을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럼 또 힘이 날 거고. 그래서 부디 100번은 망하겠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전문 지식을 쌓고에 대해서 저는 전문 지식에 대한 좀 틀을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리 공부해도 부족해요. 제가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진짜 경험도 많이 쌓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아는 것 빼고 다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10년 후에도 그럴 거예요. 제가 아는 것 빼고 다 모르고 죽을 때까지 저는 계속 부족하고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기억하려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 메모장에 써놨어요, 핸드폰에. 하나는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말해줄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이걸 공부했고 나는 경험했으니까 줄 수 있는 게 있다. 라고 자신감을 얻고요. 또 하나는 나는 모른다. 알고 있는 것 빼고 다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배우는 거고 계속해서 배울 것이다 라고 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 두 가지 훈련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위 이게 우리도 알고 있지 않나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학위와 학벌과 상관없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자기 분야의 베테랑들이 있다는 거. 이거는 좀 깨지기 되게 어렵지만 정말 반드시 깨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 코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코칭을 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항상 이분이 근데 하시는 얘기가 난 너무 부족해. 난 아직 잘 몰라. 그런데 이분보다 조금 실력이 조금 더 떨어지시는 분이 책을 미친 듯이 내신 거예요. 한 8권 정도.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잘하시는 분의 일을 뺏어가신 거예요. 책을 더 많이 썼다는 이유로 경력이 더 많아 보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럼 책을 좀 써보시는 게 어떠시냐라고 했더니 그래서 나 아직 잘 모르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은 뭘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신감이에요. 내가 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 움츠러듦. 이것만 없다면 너무 반짝반짝 이미 빛나고 계신 분들인데 흥분했네 또. 네.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분이 코칭을. 그러면 이 두 번째 솔루션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뭐냐면 전문가가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시선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도움됐거든요. 내가 도울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 할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타인 그리고 내 도움이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저 사람이 원하는 그거 내가 줄 수 있어. 그렇게 거기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전문가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아지거든요. 이거 저번 주에 둔감력 수업 때 얘기했던 자의식을 내리는. 맞습니다. 네. 정현님이 얘기했던 방법이죠. 너무 떨릴 때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나만 보고 있을 땐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까? 타인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자의식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신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잘 못할 텐데 나는 부족할 텐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 오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첫 상담 실습을 할 때 정말 발발발발발 떨었거든요. 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3년 그래요? 전이죠? 네. 그때 제가 나 이렇게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언젠가부터 이거를 내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상담 시간에 온전히 그 내담자에게만 집중을 했더니 많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쵸. 그게 몰입인 거죠. 이렇게 한번 두려움을 깨니까 제가 다양한 나이대의 내담자를 만날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놀라운 거죠. 무서웠죠, 사실은. 엄청 내가 무서웠거든요. 어떻게 나보다 나이 많은 분에게 상담을 해드려요 이랬는데 네. 지금 뭐 잘만 하고 계시죠. 저도 그래요. 저는 사실은 상담사라는 직업이 자의식 해체의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것 정말로 같아요. 내 자아가 있고서는 이 사람의 상담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내가 없어져야 되고 완전히 경청하고 공감하는 동안 정말 저는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게 저를 훈련시켜요. 그 과정 자체가 제 자의식을 내리도록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이 또 상담사가 되는 거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 문제 3번을 볼게요. 상품화 홍보하는 법을 배운다. 이건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가의 세미나를 만들어라. 와.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100명도 설득을 못한다면 너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거다. 뼈를 때리시네요. 세미나에 무료로 100명도 헉 하는데 고가의 세미나를 100명을 좀 이럴 때 전 좀 현타가 와요. 백만장자 메신저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됐을까 부럽고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럽잖아요. 또 메신저 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대. 그럼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막 나도 이걸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걸 한 거예요. 고가의 세미나를 100명을 넘게 설득해서 그 고가의 금액을 받고 메시지 전달을 한 거예요. 그 고가라는 게 얼마일까요? 제가 한국 돈으로 다 계산을 해봤어요. 한 번의 세미나에서 1인당 600만 원. 600만 원짜리 세미나를 100명을 설득을 못하면 너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1회 상담에 20만 원에서 40만 원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다. 우리 아직 여기 도달하려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확장이 안 되니까 비용이 너무 적으니까 그룹 상담으로 여러 명을 같이 하면서 1인당 240만 원을 받아라. 이분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고, 그래서 백만장자 메신저가 됐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게 됐고, 스스로도 부유해졌죠. 여기서 지금 끊고 도망가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근데 저는 알았어요. 제가 엄청 큰 부자가 돼서 엄청 많이 기부하고, 오늘은 여기 기부하고, 내일은 여기 기부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저의 말도 안 되는 정말 망상, 꿈이었는데,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못하겠구나. 그러면 아니구나. 나는 그냥 부자가 되려는 꿈은 접고 내 인생이나 잘 책임지고 살고 소소하게 기부하며 살자. 내 인생이나 잘 책임지자라고 마음을 바꿔먹었답니다. 정말 근데 너무 무섭죠. 이런 건 생각만 해도. 600만 원짜리 세미나를 100명에게 팔고 상상만 해도 막 그냥 손을 벌벌 떨려. 엄청난 책임감이 드는데요. 네, 이분의 인생을 저는 바꿔야 될 것 같고.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일단 그렇게 시도를 못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시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한국에서도 이렇게 시도하고 계신 분들은 그 수업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돈을 벌고 계시죠. 많이 보여요. 보이면서 저건데. 그리고 가끔 화도 나요. 내가 저거보다 강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해? 아까 그 예시 든 분처럼 나 안 하고 있는데. 못 하겠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려면 돈 얘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사업은 돈 버는 거잖아요. 사업의 본질이 남을 돕고 그 대가를 받는 건데 대가를 안 받으면 사업이 아니고 뭐예요? 자원봉사. 자원봉사죠. 그래서 남은 돕고 싶은데 우리가 좀 대가는 안 받고 싶다? 저 초보 상담할 때 진짜 많이 그랬어요. 너무너무 상담을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미안해서 못 받겠는 거예요. 무료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효과가 없죠. 무료로 한 상담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괜히 나도 시간만 날리고 마음만 상하고 그랬죠. 그래서 남을 돕고 싶은데 대가는 안 받는다면 봉사활동 하셔야 돼요. 돈 벌 생각 깨끗하게 접고, 아니 그것도 인프피가 할 수 있는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긴 해요.
그냥 정말 대가 없이 베풀고 도와주려고 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건데, 그런데 만약 돈을 벌고 싶다면이에요. 그리고 내 생계를 책임지고 싶다면, 행여나 좀 부자도 되고 싶다면 절대로 이것은 안 된다. 남을 돕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많이 받아야 된다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더 많이 불러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지금도 아직도 넘어가지 못한 산이 그거예요. 내가 수업료를 높이면 경제적 부담이 돼서 못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속 저는 여전히 제 발목을 붙잡고 있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무튼 우리는 정신분열 상태예요.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돈 얘기는 안 하고 싶고. 근데 또 누가 알아서 돈을 주잖아? 무서워. 미안해. 못 받겠어. 이런 상태에 저는 약간 예술가로서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골방에 틀어박혀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작품만 계속 만들어. 막 작곡을 하고 막 음악을 만들어.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음악이 막 엄청나게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불려나가고 막 인터뷰도 찾아오고 근데 저는 인터뷰는 못해요 하고 처박혀 있는 이런 예술가? 근데 사업가가 아닌 예술가들도 자신을 홍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작품을 홍보하고 상품화하고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발로 뛰면서 내 작품이 왜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뭘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거든요. 그러려면은 오디션을 보러 다녀야 되는 건데 주변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막 부르면 정인이 노래 너무 잘한다. 이 얘기 듣고 약간 나 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 그런 골방에 또 틀어박히는 거예요. 오디션 안 보러 가고. 가수는 언제 되냐고. 못 됐어요. 그래서. 그쵸. 근데 저는 이거 정말 약간 현타인데 수많은 인프피들이 이러지 않을까. 골방에 틀어박혀서 누군가 약간 백마탄 왕자님이 와서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예술가야. 너의 작품 너무 뛰어나. 라고 해주는 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날이 오지 않아서 우울해하고 있지 않나. 남 얘기 아니에요. 사실 제 얘기예요. 너무 부끄러운 제 과거의 모습이었고 지금 약간 정신 차리고 있는 중이에요. 약간 간택당하고 싶은 마음. 네. 근데 간택당할 거면 그러면 작품이라도 엄청 많이 써놓든가. 마찬가지로 오디션에 안 보신 것처럼 저도 제 작품이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남에게 들려주면 음반을 내든 아니면 뭔가 기획사에 찾아가든 제가 뭔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면서 왜 날 알아주지 않지? 난 너무 하고 싶은데 이러고 우울했어요. 나 너무 창피해. 아무튼 전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메신저 사업에 불리한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메신저 사업에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일단 그냥 너무나 100% 진정성. 투명하죠. 쩔어. 진짜 완전 해파리들이야. 너무 진정성, 진실함. 어디 뻥을 쳐. 있는 것도 말 못하는 겸손함을 갖고 있는데. 거짓말 절대 못하죠. 네, 거짓말 못하죠. 진실하죠. 그리고 독특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너무 이타적이죠. 열정도 뛰어나죠. 통찰력도 깊어요. 정현님도 본인이 안 그런 것 같죠? 훨씬 더 또래에 비해서 또 다른 통찰력이 있거든요. 정현님에게는. 지금 또 물음표 얼굴이다.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네, 그리고 겸손하고 공감과 경청에 능하고 그리고 너무나 상대를 어떤 거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고. 이거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상이네요. 맞아요. 아주 막 목소리가 너무 커질까봐 줄이고 있는데 너무나 맞아요. 58,000% 맞아요. 거기다가 감각도 뛰어나. 그리고 아이디어도 되게 많아. 풍부한 아이디어도 많아. 너무나 이런 부분은 요즘 시대에 원하는 인재상이고 이런 걸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노력하지 않아도 남들이 노력해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이미 뛰어난 부분이 있다. 엄청난 자산이에요. 당연해서 모르고 있겠지만 엄청난 자산이다. 이것들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 안 하고도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아무 노력을 안 하고도. 그러면 이것들은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한테 없는 것만 메꾸면 되잖아요. 그게 뭐냐? 돈이죠. 저는 약간 좀 비속어로 돈미세처럼 돼야 된다. 그냥 정말 돈만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돈은 중요하지 않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여기에 돈의 중요성을 좀 알 필요가 있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에 좀 완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고요. 그렇게 집중을 해도 진짜 돈에 미쳐있는 사람 반도 못 따라갈 거예요. 반이 뭐예요? 그냥 반도. 생계가 책임져질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미쳐 있어야. 저 솔직히 INFP인데 부자인 분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연락 좀 주세요. 인터뷰 좀 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이것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가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내 메시지를 그리고 내 정보를 알린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평가받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악플이 달릴지 모르겠고 무슨 이런 수업하는데 얘가 뭔데 이런 돈을 받아.
이런 것도 무섭고. 사실 이건 모든 사람이 무섭죠. 아유, 그쵸. 이거는 그냥, 그쵸. 자의식의 문제죠. 상처받고 싶지 않고. 근데 연예인분들 중에 INFP 되게 많아요. 특히 배우분들의 인프pun이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되게 감당할 수 없는 평가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뭐 연기력 논란이든 뭐 외모든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살아남아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둔감력을 키웠을 것이다. 그런 말에 무뎌지는 훈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진짜 저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유튜브에 못생겼다 이 말에도 유튜브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업이 아니어도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분야든지 성장하려면 좀 비평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비평이 아닌 비난일 수도 있어요. 비난은 좀 거르고, 좀 나를 상처 덜 받게 보호하고, 또 도움되는 비평도 듣기 아플 때 있어요. 저도 아파요. 막 되게 야무지게 아프게 말을 하시면 으악 하고 화도 나고 수치스럽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비평은 또 달게 삼켜야 인간적으로 성장하잖아요. 둔감력이네요. 네, 둔감력이고 결국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의식이 해체가 돼야 우리는 성숙한 인간이 된다. 그게 사업에서도 꼭 필요하고 내 개인적 성장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되게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으시죠.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 지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시작해야 될까? 막 이 생계와 좋아하는 일과 의미 있는 사이에서 무의미한 삶을 계속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건 우리도 인간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 일을 통해 내 생계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건 되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으로 값지죠. 값진 일이기 때문에 값지다는 걸 기억하고 무의미한 일도 버텨내든가, 아니면 이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내가 기억하든가. 세상의 모든 일은 무언가 남에게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쵸? 어떤 일이든 그게 무엇이든 기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찾아내든가. 그게 아니면 저처럼 이제 자기만의 일을 해서, 개인 사업이죠. 개인 사업을 해서 자기만의 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개인 사업을 할 거라면 만약에 3번을 선택하셨다면 이 4가지를 말한 것을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잘 될 때까지. 그리고 수익이 날 때까지, 월급만큼 벌고 내 생계가 유지될 때까지, 잘할 때까지 계속하면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4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 5번이에요. 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 이 4가지 시도하신 분들은 많아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초반 2년 안에 다 그만둔다. 초반 2년을 못 버틴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수입도 안 생겨. 일은 다 처음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뭐 반응도 없어.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 의심이 들어. 과연 이게 맞는가? 이 시간들을 대부분 못 버틴다. 저도 릴라팀을 만든 이유가 그 2년 동안 생존하기 위해서예요.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서 응원하면서 생존하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딱 2년차 유튜버거든요. 네, 근데 생존 중인 유튜버. 생존 중인데, 와, 작년에 정말 힘들었어요. 네, 1년 차에. 네. 네. 정말 구독자 수도 안 오르고 허공에 대고 말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시간은 엄청 많이 들잖아요. 에너지도 맞아요. 엄청 많이 편집만 들고. 하는데 하루 꼬박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버티다 보니, 될 때까지 하다 보니 결국에는 구독자도 늘고 협찬도 받게 되고, 그게 참 달콤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버티면 결국 좋은 날이 오는데 그 버티는 시간이 정말 쉽진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았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사업가로서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숫자 계산도 못한 예술가인데? 라는 말을 좀 자주 하는데, 어떻게 저도 이걸 지금까지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2년의 구간을 넘어가서 5년, 10년씩 이 메신저 사업으로 정말 수익도 원하는 수익도 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항상 중요한 건 뒤에 자신감이 있으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책에서 아니다! 라고 바로 말을 해줍니다. 자신감이 부족해도 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메신저 사업을 하는 걸 봤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내 생각을 나누고 남을 도우려는 경향이 강했다예요. 기버군요. 그런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 맞아요. 기버들이었던 거예요. 타고난 기버들. 저도 이 일을 계속하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제가 죽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34세쯤 됐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자살 시도를 2번 정도 했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었고 자살 시도 때문에 그리고 자살 충동이 2년 정도 계속됐었어요. 끊임없이 그 자살 충동을 억누르는 약을 먹으면서 정말 죽는 게 희망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살아난 거예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고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이미 죽었다였어요. 그때 내가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유서를 썼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 왜냐면 나는 내 인생을 놔버렸으니까 내가. 근데도 살아있는 지금은 약간 눈물 나. 이건 덤이다. 이거는 네가 살아서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준 거고 내 인생은 이미 끝났는데 이건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다. 그럼 이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건 나를 위해서 살 인생은 아니다. 잠깐 좀 수습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뭘 도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상담사도 하게 되었고 팟캐스트도 하게 되고 지금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한 방법을 찾아낸다. 내가 아는 모든 백만장자 메신저들은 이런 헌신적인 자세가 몸에 배어있다. 네, 뭘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라 하는 게 아니고 자신감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메신저로서 살아낼 방법을, 그리고 내 생계를 책임질 방법을 알아내는 거죠. 도전하고 힘들어도 계속하고. 저도 사실 그러고 있어요. 그런 저 자신에 대해서 저는 또 울컥한데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걸 버텨내고 있고 안 쉬워요. 안 쉽고 힘든데 이 소명이 저를 그만두지 않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과 무기력과 번아웃에 시달릴까. 나처럼 이러고 살고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많은 노하우를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걸 아예 모르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뭐라도 하나 알려주고 싶고, 그게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고 유튜브를 하는 이유였던 거죠. 그리고 또 너무 안타까운 거, 우리 민감한 사람들이 재능이 너무 많아. 성품이 너무 고와. 생각도 너무 깊고 아름답고 너무 빛나. 근데 자신감이 없어요. 나처럼. 저도 그래요. 자신감 없어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또 이해가 돼. 왜 그런 마음을 갖는지, 왜 못하는지. 그래서 어떻게든 빛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또 저의 너무 큰 열망이에요. 그게 너무 압도적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열쇠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인재들이거든요. 어떻게든 이들을 살려내고 싶은 저의 열망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해요.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요. 근데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성장했어요. 이 1, 2, 3, 4, 5번의 과정을 통해서 일단 제 자의식이 많이 낮아졌고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장했고, 또 저도 제 재능이 엄청나게 살아났고, 사실은 되게 찐찐찐찐찐 성장을 이뤄내게 됐다. 물론 돈도 벌었지만 되게 깊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성장하도록 또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라라님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저는 제가 평생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감정도 잘 수용 못하고 이런 생각에 대한 옳고 그름도 굉장히 분명했고,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넘고 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 예민하면 그냥 기질일 뿐인데 이걸 너무 약간 터부시하면서 이런 예민함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맞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내 조금이라도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름다운 사람들. 아휴, 하이파이브. 진짜. 악수. 악수. 네. 이제 오늘 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감하고 창조적인 사람들 오늘 한 10번 얘기하는 것 같네요. 누구보다 나답게 살고 싶은 열망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찾고 싶고 나로 살고 싶고 또 타인에게 잘 공감하고 돕고 싶은 열망도 강한 분들이고, 그리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누구보다 가슴 뛰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야 세상이 바뀐다고 전 정말, 정희님도 그렇겠지만 굳게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힘든데 힘내고 있고 그만두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민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줬어요. 정보보다 진심, 논리보다 공감, 속도보다 깊이. 이게 포인트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챗GPT 똑똑해. 똑똑하네요. 네.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진심으로 깊이 있게 공감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가지신 것들을 꺼내서 정말로 세상을 이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절하게.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삽시다, 더 긍정적으로 삽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게 남을 돕는 일이다. 네. 이런 마인드로 용기를 내보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너무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정말로 남을 잘 되게 하려면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민감하고 창조적인 사람들을 위한 퍼스널 브랜딩 원데이 특강.
네, 인프피 한계를 넘어서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분, 또 어떻게 해야 돈을 못 버는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또 퍼스널 브랜딩이 궁금한데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원데이 특강 릴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정혜님은 잠시 버려두고 네? 라라가 만난 온리원 코너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 베스트원이 아닌 온리원. 네, 온리원 코너로 작년 6월에 제가 촬영을 해놓고 어머머. 편집을 못해서 업로드를 못한 조현빈님과의 인터뷰를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여름 옷 입고 촬영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질문도 환영하고 제안도 환영하고 악플은 아파요. 악플 빼고 뭐든지 남겨주세요. 아유, 우리 인프피 분들 진짜 화이팅해요. 화이팅이라는 말도 사실 더 버거울 수 있는데 반 발짝만 나가봐요, 같이. 1cm만. 1cm. 안 되면 1mm.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볼게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